바로 시작하자 그럼. 46페이지 질문. 힘을 없어서 여기 속지 않았습니다. 46페이지 없어? 47. 222번? 넘어가자고. 어떤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2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이게 지금 이것도 뭔가 문제를 좀 어렵게만 생각한다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거 지수함수야. 이게 지수함수. 그러니까 지수의 밑 역할하고 있는 이 2a분의 9라고 하는 숫자가 1보다 크면 0,1을 지나가는 x축을 점근선을 하면서 증가하는 함수. 만약 저 녀석의 밑이 0과 1 사이라면 똑같은 0,1을 지나가고 x축을 점근선으로 하면 또 공통이지만 감소하는 함수가 만들어지게 되겠지? 그럼 이건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y는 x 플러스 2라고 하는 직선이면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기울기 1이면서 y절편 2니까 여기에다가 간다. 밑이 1보다 크다면 요거 체크할까? y절편이 2였지. 근데 지수함수는 0,1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밑이 1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x축을 점근선으로 하면서 상승한, 이게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었겠죠. 두 개 점에서 만들길 바랬던 거니까. 근데 만약 위치 0과 1 사이였다면 똑같이 x축도 점근선이고 0,1 지나가는 것도 공통이지만 감소하는 함수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질 거야. 얘는 아무리 누식으로 찾아봐도 교점의 개수가 한 개밖에 안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는 이 지수함수의 밑이 1보다 커야 된다는. 힘도 필요 없으니까 곤란하네. 그래서 얘들아 이거 풀면 이거 풀 때 어떻게 양변 얼마 빼?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이거? 2a 곱해서 원래 이 곱하는 숫자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 바꿀 거냐 유지할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쨌든 얘가 1보다 크려면 분자가 양수니까 분모도 양수가 돼야 되겠지. 분명히 양수가 맞을 거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그냥 유지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a는 2분의 9보다 작다. 2분의 9보다 작은 모든 자연수를 정답으로 할 거니까 a에 들어갈 숫자는 누구? 얼마부터? 1부터 얼마까지? 4까지를 정답. 1, 2, 3, 4 다 넣으면 10. 10을 정답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자, 넘겨봅시다. 48페이지 질문. 도와줬으면 하는 문제 없니? 오케이. 49페이지. 숫자 다 열심히 한 거 맞지? 문제예요. 자, 그럼 지난번 약속처럼 세 칸짜리 문제는 선생님이랑 하고 갑시다. 234번 한번 시작해보세요. 234번. 윤주 혹시 그 학업 지금 오늘 하는 게 여기 새로운 친구 승현이랑 같이 하는 그건가? 네. 저희 학생은 저는 온라인으로 하는 그 연합으로 같이 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 거. 승현이도? 근데 그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어요. 아, 그래?
생각해봐. 자, 해볼게. 여기 점 A가 있어. 일단 시작은 가자. 여기 점 얼마인지 모르니까 혹시 A라는 문자 있어? A라는 문자 있네. 그럼 다른 문자로 갈게요. P, 2의 P제곱이라는 점이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그래서 먼저 해석해야 되는 건, 얘들아, 이 두 함수 모양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같은 함수야. 얘를 기준으로 얘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x축을 얼만큼? x축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는 6만큼.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 2만큼, 그리고 얘를 6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 점이 여기로 옮겨지게 됩니다. 근데 이 점이 B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말을 못하는데 이 점이 B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여기 기울기 얼마짜리 직선이 있었지? 기울기 마이너스 3짜리 직선이 있어. 이거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었어. 요것도 기울기 얼마야? 다시 말하면 이 점이 바로 B라는 점이 되는 게 확실히 맞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평행 이동을 통해서 만드는 찍어낸 점이 있는데 그 점이랑 원래 있던 점 A를 연결하면 기울기 마이너스 3짜리 직선에 걸쳐있는 두 점이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의 x좌표는 뭐가 돼야 되게? P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여기보다 왼쪽으로 두 칸 가 있는 x좌표니까. 맞아 얘들아? 그럼 y좌표는 뭐가 돼야 돼? 불러봐. 2에 p제곱 더하기 6이 돼야 되는 거 맞니? 맞잖아. x좌표는 두 칸 차이. 그리고 함수에서 넣어서 얻은 결과도 마찬가지지만 이 결과가 진짜 이 점의 y좌표보다 6칸 위에 있는 게 확실히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문제 푸는 준비인 것 같아. 그럼 계속 가볼게. 그 선분 AB의 무슨 좌표? 중점의 좌표가 몇 칸만 몇? 얘들아, 이 선분 AB의 중점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 중점의 좌표가 이걸로 계산할까? 중점 구해봐. 더한 거의 절반이니까 얼마야? 이거 두 개 더한 거의 절반 얼마냐고? P 마이너스 1, 더한 거의 절반 얼마지? 얘들아, 요거 두 개 더한다면 2로 나눈 게 얼마니? 2의 P제곱이죠? 6 절반으로 나눈 건 얼마야? 이게 중점이야. 근데 이 중점을 얘는 뭐라고 부르겠대? 2,A라고 부르겠답니다. 끝난 거지. P는 얼마? P는 3이었던 거. P가 3이라면 얘는 8 더하기 3이니까 A는 얼마? 11. 뭘 묻는 문제였어 이거? A 값 찾는 문제라서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겠어. 모양 잘 봐. 평행 이동이 된 지수함수에 두 점이 찍혀 있는데 그 찍혀 있는 두 점이 어떤 한 기울기를 갖고 있는 직선과 일치할 때
평행 이동해서 만들어낸 기울기랑 문제가 말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일치하면 문제가 찍고 있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A가 평행 이동됐을 때 찍히는 점이 된다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었던 거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었던 거죠.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50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50페이지) 질문. 진짜 없는 거야. 좋아. 그럼 238번 한번 시작해보세요. 문제가 알려준 AB의 길이도 이용해보고 그 다음 거기 이거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의 넓이가 30인 것도 이용하다 보면 정답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모르는 문자가 A하고 B 두 개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근데 이용할 수 있는 힌트도 두 가지가 있다면 분명히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방정식은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문제도 당연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야? 점 잡는 거야, 점. 몇 컴마 몇인지 모르니까 문자 이용해서 점 잡아주면 됩니다. 자, 같이 가볼게. 점 A 뭐로 잡을래? 누구? C로 잡았어? 점 A, C, C로 잡으면 되겠죠. 지금 주성이가 잘했지? 그 C를 여기다 바꿔지으면 안 되겠죠. Y는 X라고 하는 더 좋은 함수가 있는데 굳이 C를 여기다 넣어서 2의 AC 더하기 B제곱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Y는 X가 뭔데? X좌표고 Y좌표가 같은 점들이잖아. 그럼 점 B도 마찬가지. D, D라고 잡읍시다. 그럼 점 C의 좌표는 뭐가 돼? 점 C의 좌표는 C, 0이 되겠죠. 점 D의 좌표는 D, 0이 되겠지. 일단 우리 이 길이부터 이용해볼까? 이 길이가 얼마라고? 6m. 근데 이거 기울기 얼마짜리야? 그러면 여기가 45도를 말하는 걸 테니까 1대 루트 2가 되겠네.
1대 1대 루트 2라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니? 이 길이는 6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D-C가 6이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힌트 써먹은 거야 지금. 써먹은 거. 그 다음 이제 사다리꼴의 넓이 걸어가야죠. 사다리꼴의 넓이 걸어가자. 사다리꼴의 넓이. 사다리꼴 미리 2분의 1 처리할게. 아랫변 길이 얼마? D. 윗변 길이 얼마? 그럼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얼마죠? 높이 6. 이게 사다리꼴의 넓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아마 정답 찾는 친구들 정말 엄청나게 많아질 거야. 근데 문제가 뭐야?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그치? 선생님의 도움 없는 상태에서도 여기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 이 세 칸짜리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30. 그래서 C 플러스 D가 얼마? 이거 약분하면 3이지? 나누면 10 되겠네. 그럼 요거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면 내가 선생님이 풀게. C가 2 D가 8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C는 여기 점 A는 2,2 점 B는 8,8 그걸 누가 지나가야 돼? 얘가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대입 다시 한번 해보자. 먼저 2,2 대입해 볼게. 2에 2a 더하기 b가 2 2에 8,8이지? 8a 더하기 b가 8 그럼 나눠줄까? 미치 같은 지수끼리? 얘들아 선생님 밑에서 위 나눈다. 여기서 여기 나누면 2에 8a 더하기 b에서 2a 더하기 b를 뺄 거니까 6a만 남을 거고 그게 8 나누기 2니까 4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2의 6a 제곱이고 얘는 2의 제곱이니까 6a가 2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되고 그래서 a가 3분의 1인 걸 찾을 수 있었겠네요. 그럼 a에다가 3분의 1 넣어. 여기다가 3분의 1 넣어. 3분의 1 넣어서 계산한 결과가 2가 되려면 이 전체가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3분의 1하면 이거 3분의 2야. 그럼 b는 뭐가 돼야 되니? 3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찾는 게 뭐야? 그래서 a 더하기 b 찾는 거랑 3분의 2를 정답으로 말해주면 되겠다. 뭐가 중요한지를 좀 봐봐. 아 진짜 점부터 표현을 해야 돼. 점을 표현해야 얘들아. 점을 표현할 수 있어야 길이도 사용할 수 있고 넓이도 결국엔 뭐야? 이런 길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좌표 평면 위에서 내가 길이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넓이에 관련된 문제를 푼다. 그래서 어쨌든 뭔가 변에 대한 길이가 필요하다면 무조건 점부터 설정해 놓기. 그리고 그 설정한 점을 가지고 문제에서 제시해준 정보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방정식 만들어 보기. 그게 다야. 그게 다. 길게 하시고 질문 없으면 넘어갈게요. (51페이지) 질문 243번 먼저 갑시다. 우리. 이게 뭐야? 지난번 질문에 이거 대표 문제에서 질문 안 했었나? 지금 한 번 더 하시고 그러면.
주성이가 물어본 거지? 주성아 이거 함수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그럼 대충 그리면 되잖아. 이렇게 감소함수 대충 그려. 예쁘게 그릴 필요도 없어. 근데 이렇게 생긴 함수에다가 집어내야 되는 x값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래. 그럼 우리가 최대 최소를 읽을 때 사용해야 되는 함수는 요 빨간색만 보고 대답을 해주면 돼. 최대값을 누구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어주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k가 최대값. 최소값은 3 넣었을 때. 3 넣어주면 3분의 1에 제곱 플러스 k가 최소값. 근데 문제 더 해볼게. 최대값이 10이라네. 얘가 1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야. 그럼 이게 얼마야? 얘가 얼마니? 9. 그래서 k가 1인 걸 먼저 찾을 수 있고 k에다가 1 대입한 상태에서 9분의 1 더하기 1이 최소값이 될 테니까 9분의 10을 최소값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지. 아, 이거 최소값 찾는 문제가 아니네. 이거 필요 없네. 뭘 찾는 문제야? f 0 0 넣어주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3에다가 k가 1이었으니까 1만 넣어서 4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어. 주성이 되니? 자, 그럼 모두 다 집중해서 242번 있는 인물들 다 해서 한번 스스로 정답 찾아봐. 242번 A4까지만 찾으면 돼. A4 우리 수요일도 해봤잖아. A4 찾기 위해서 A2 찾아야 돼. A2 찾기 위해서 A1 이용해야 되고 A2 찾았으면 A3 찾을 수 있어. 그 A3 가지고 A4도 찾을 수 있고.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 어렵지 않은 걸 스스로 찾아내서 풀어내기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네. 자, 가자. A2 찾으러 가자. 칠판. A2 찾으려면 N에다 뭐 집어넣어야 되지? N에 1 집어넣어서 집어넣어 봐야 돼. 그럼 내가 원하는 A2가 F에다가 A1 넣음. 이 F에다 누구 넣으면 된다고? A1 넣으면 돼. 그런데 A1이 여기 A1이 없네. A1이 어딘지 알아야 그걸 넣어가지고 FA1을 찾아서 A2를 찾을 건데 A1이 없어. 그래서 이게 있는 거야. 2 넣었을 때 함수값이 A1이라면 여기가 A1이면 여기도 A1이야.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제 넣을 수 있지. F에다가 A1 넣어줘. 이 함수에다가
A1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함수에다가 A1 넣은 게 여기야.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A2입니다. 이걸 스스로 찾았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이제부터는 정답 찾을 수 있는 학생들이 아주 많아지겠죠. 이미 방법을 알았으니. 다만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쉽다고 막 맨날 잔소리하는 건 이거를 보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라면 스스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지금 문제가 A2, A3, A4의 대소관계잖아. 그럼 A2, A3, A4 찾아야 돼. A2, A3, A4 여기서 찾는 거야. 여기다가 1, 2, 3 넣어가지고 찾는 거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A3 찾으러 가. n에다 2 넣어주면 A3 만들어지겠네. 그게 누구냐? F에다가 2 넣은 거니까 A2 넣어서. 망했네. 여기 A2가 없네요. 근데 방금처럼 Y는 X 이용했어. 여기가 A2야? 그러면 여기도 A2야. 이제 A2 어딘지 알았으니까 A2를 함수에다 넣어주면 되죠. A2를 함수에다 넣어주면 여기가 바로 A2를 F에다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가 A3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A4만 찾으면 되겠네요. n에다가 3 집어넣어서 A4는 F에다가 A3 넣어주면 되지. 똑같은 방법으로 하자. 여기가 A3니까 여기가 A3가 되겠죠. 그 A3를 함수에다 넣는 거니까 A3를 함수에다 넣어주면 바로 여기가 A4가 된다는 얘기였겠어. 그래서 A, 2, 3, 4의 대소 비교는 A2가 가장 크다. 그 다음 A4가 중간에 갇혀있다. A3가 제일 작은 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다는 얘기겠지. 정리들 하시고 52페이지 질문할 문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 (52페이지) 질문 250번이요. 250번 한번 가볼게요. 지수함수 나왔네? 너 선생님 보자마자 느껴지네? 밑이 감춰져 있어. 그럼 경우 나눠야 될 것 같아. 승훈이니? 네. 자, 물어보자. 지수함수야?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몰라요. 모르지. 그래, 몰라. 근데 문제는 풀어야 되잖아. 증가인지 감소인지 알아야 최소값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거잖아. 그래서 경우 나눕니다. 첫 번째. A가 0과 1 사이라서 감소함수일 때. 두 번째. A가 1보다 커서 이 함수가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함수일 때. 무슨 값이 오는 문제라고? 최소값. 그럼 얘들아, 이렇게 A가 이 범위라서 얘가 감소함수라면 지수였던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어떤 수가 들어가야 최소값이 나오지? 맞아. 얘가 최대일 때 문제가 원하는 최소값이 4분의 1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감소함수는 큰 수를 넣을수록 작아져. 그러니까
지수 자리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라는 값이 제일 큰 수가 들어갔을 때 최소값이 나오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이거 어디로 블록한 녀석이야? 아래로 블록한 녀석은 최대라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최대라는 게 없죠. 그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해보니까. 제일 큰 수를 넣어야 되는데 제일 큰 수가 없어. 이거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계속 커질 거거든. 계속 커진다면 나올 건데 여기 최대값이 어디 있겠어? 제일 큰 수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시작부터 첫 번째 경우는 글러먹은 거야. 두 번째, 증가함수일 때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로 지켜져 있던 지수가 어떤 값일 때? 제일 작은 수가 들어갈 때 바로 최소값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얘가 제일 작은 수가 대입될 때 최소값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 최소값이 있어.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거 축 얼마지? 3. 그럼 요거 찾으러 가자. x에다 누구 넣어주면? 3 넣어주면 최소값이 얼마까지 나오게 되지? 3 넣었을 때 빨리 계산해봐. 요 값 계산해보라는 얘기야. 요거 3 넣었을 때 나오는 값 928 마이너스 4 나오니? 얘가 제일 작을 때가 얼마일 때라고? 마이너스. 따라서 최소값은 A의 지수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제일 작은 수 마이너스 4가 들어갔을 때 최소값, 문제가 말했던 4분의 1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맞아? 그럼 이거 A값 어떻게 찾아? A값 찾는 문제야 이거? A값 찾아야겠네. 얘들아, 이거 중에 A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되니? 양변에 마이너스 4분의 1 제곱 해주면 되겠네. 근데 4분의 1이 2에 마이너스 2 제곱 말하는 거 맞아?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1 제곱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2에 몇 제곱? 2에 2분의 1 제곱이라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지. 필기 천천히 하세요. 증가함수에서 최소값 얻을 때는 작은 수를 넣어야 최소값. 감소에서 최소값 얻고 싶을 때는 가장 큰 수를 지수에 넣어야 최대값, 최소값. 그래서 두 가지 나눠서 생각하고 보려 했는데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건 아예 말이 안 되더라. 조금만 더 집중합시다. 또 질문 있는 사람? 251번도 가볼게. 두 번째 보니까 합성함수 나왔다, 그치? 그리고 질문이 h라는 함수를 가지고 문제 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으니까 h 만들자. h는 누구를 누구에 합성하래? g를 f에다가. 그럼 f가 누구였는데? 2분의 1에 x-a였던 거 맞아? 거기에다가 누구를 넣어달라는 얘기야? gx. 여기다가 gx가 들어간 게 합성된 함수야.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 적을게. x 대신 누구 들어간다고? 그게 누군데? x-3 원래 있던 숫자가 얼마였지? 얘들아, 이게 f 합성 gx야. hx라 불리는 무슨 함수? 지수함수. 증가함수, 감소함수? 감소함수. 아니? 요거 좀 다시
이거 보고도 계산할 수 있는 사람. 이거 축 얼마지? 축이 2조. 맞습니까? 어차피 이거 없다고 치면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1하고 3이야. 1과 3의 가운데 점이 포물선의 축일 테니까 2가 축이 되는 게 맞을 텐데. 그냥 전개해 줄게. 이렇게 되겠다. 무슨 함수라고? 감수함수라고. 맞습니까? 그리고 문제. x에 쓸 수 있는 조건이 뭐였어? 0부터 5까지만이었어. 얘들아, x에 사용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0부터 5까지. 일단 우리 요거부터 해결하고 가자. 어디로 불러? 축 얼마지? 쓸 수 있는 거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랬어? 0부터 5면은 오른쪽이 좀 더 먼 거 맞나? 그래서 봐. 지금 나 지수에 사용할 수 있는 값 찾으려고 그래프 그린 거야. 그래서 0부터 5까지 그려봤어. 그러면 이 지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은 얘. 제일 큰 값은 얘. 제일 작은 값은 누구 넣었을 때? 계산 빨리 해줘. 2 넣었을 때 얼마 나오게? 2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얼마라고? 이렇게 주는 거 못 알아듣겠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2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칠판 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야. 제일 큰 값은 누구 넣었을 때? 5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얼마야? 8 마이너스 a가 나게. 근데 이거 무슨 함수라 그랬어? 감수함수라 그랬지. 다시 말하면 최소값은 2분의 1에 제일 어떤 수를 넣었을 때? 제일 큰 수가 누구였는데? 8-a를 넣었을 때 최소값. 이 지수함수의 최대값은 지수의 밑이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제일 큰 거 보고 싶으면 이 지수 자리에 제일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된다? 작은 수. 제일 작은 수가 얘가 얻을 수 있는 제일 작은 수였잖아.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최소값 얼마? 최소값 4분의 1. 질문은 뭘 찾는 문제? 최대값 찾는 문제였네. 그럼 요거 가지고 a부터 찾을까? 요거 2의 몇 제곱? 2의 몇 제곱? a-8제곱. 이거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2제곱. 그래서 a가 얼마? a가 6. a가 6이면 여기 몇 제곱? 마이너스 7제곱. 그럼 2의 전체 몇 제곱? 7제곱. 그래서 128이 정답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여기 천천히 해주세요.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t라고 치환했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치환을 했기 때문에 치환된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값이 마일마이부터 8마A까지. 그걸 t라고 놓지 않은 것 뿐이지 치환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치환된 문자, 새롭게 만들어진 변수의 범위 찾아낸 거고, 그 범위 찾아낸 걸 이용해서 마지막
함수의 최대치수를 읽어주고 있는 거죠. 52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52페이지 더 묻고 싶은 데 있는 사람? 없어? 오랜만에 물어봐야겠다. 종혁이 247번 어떻게 풀었어? 7번이요. 1위가 8 나왔는 C가 왜 이렇게 나왔어? 넣어야 되는 거다 넣어본 거 아니야? 죽을래? 일단 최대값을 3 나왔을 때 최대값 8 나왔고요. 그리고 최대값은 0 나왔을 때 1 절대값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현이 어떻게 풀었니? 일단은 음. EX가 응, 진감수였는데 응, 절대값 X에 있으니까 응. 약간 아래로 볼로 같이 돼야 좀 아래로 불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X가 양수여야 되니까 응. 그 왼쪽에 있는 거를 올려서 그나마 다현이가 제대로 풀었네. 나 지금 다현이가 말한 설명은 뭐냐면 그냥 똑같이 풀어놓고 그냥 정답만 맞았다고. 지금 다현이 설명은 이거야.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다 이거지. 증가함수니까 이 지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크면 클수록 최대값, 작으면 작을수록 최소값. 근데 다현이가 말했던 그 아래로 볼록이라는 말이 이 절대값 x라는 함수가 원래는 y는 x인데 x의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 그걸 보면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자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 x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은 0, 제일 큰 값은 3 넣었을 때 나오는 3. 그래서 2에 제일 작은 수를 넣었을 때 최소값, 2에 제일 큰 수를 넣었을 때 최대값. 그렇게 해서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이 9라고 말을 하는 게 당연히 이렇게 풀었어야지. 뭐 대충 뭐 이것저것 넣어보니까 정답이 9가 나온다가 아니라 아니면 fx를 절대값 나오면 무조건 9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x가 0 이상이면 그대로 나올 거니까 2의 x. x가 0 미만이면 반대로 나올 거니까 2의 마이너스 x. 이거 바꿔 말하면 2분의 1의 x.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2의 x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그릴 거니까 여기만 2분의 1의 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0보다 작은 쪽만 그릴 거니까 여기만. 그래서 이게 바로 문제가 말하고 있던 이 녀석의 그래프. 이 그래프를 보면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만 그려달라고 했던 거라 우리는 이렇게 생긴 모양을 보면서 최대 최소를 읽어주면 되는데 당연히 최소는 여기 0,1. 최대는 3 넣었을 때 나오는 8. 최소한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문제를 푸는 게 맞는 거죠. 종익이가 어느 정도 그래도 감이 있어서 문제를 이렇게 대충 숫자 넣어서 풀었나 보네. 문제가 좀만 복잡해지면 그럼 못 풀어, 그때는. 자, 넘겨볼게. 53페이지 질문. 253번이요. 몇 번? 253번. 253번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일단 이거 보자마자 떠오르는 생각은 뭐가 돼야 돼? 치환 생각해야겠네요.
자, 고개 들고 좀만 더 보아야.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일 때 무슨 값? 최대값. 자, 그럼 치환 들어갑니다. 누구 치환할 건데? 2의 마이너스 x를 치환합시다. 마이너스 x 치환할 거야. 그럼 치환하면 만들 수 있는 식 불러봐. y는 요거부터 불러봐. 마이너스 t의 제곱 요거 불러봐. 뭐라고? 이거 t로 치환했으니까 불러보라고. 2의 a 얘가 2의 마이너스 x 곱하기 2의 a니까 이게 t라면 2의 a 제곱 t라고 불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상수항 b까지. 그래 그릴 수 있어. 어디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잘 보고 대답 잘해. 여기 무슨 축이지? t축이야. 이게 무슨 축이죠? y축이야. 맞아? 그럼 이제 요 모양 보고 대답 좀 해볼래? 요거 축 얼마일까? 요거 축 얼마 나올까? 일상 계수에 완전 조심하면 1차 계수의 절반이잖아. 1차 계수가 2의 a제곱이야. 요거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요 녀석의 절반이 축이야. 요 녀석의 절반이 얼마야? 2의 a제곱의 절반 얼마니? 그게 얼마야 그러니까? 2의 a-1제곱이 되겠죠. 2의 a제곱의 절반. 그럼 위치 같은 지수끼리 나누면 지수끼리 빼면 되는 거니까 a에서 1 빼주면 되는 거잖아. a에서 1 빼주면 되는 거 아니니까. 그게 축이야. 그게 축. 그래서 t에 얘가 들어갔을 때 최대값이 나오는 거야. 근데 최대값이 20이다. 됐니? 근데 최대값 x에 얼마 넣었을 때래? x에 마이너스. 그럼 얘들아 이거 마이너스 2 아니다. 이건 누구의 값이지? 이건 t의 값 맞아. 얘는 t의 값이니까 x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여기에 적용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t가 누구인지를 찾았어야겠지. x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이거 얼만데? 맞아. 다시 말하면 t가 4일 때 최대값이 20이 나온다는 얘기야. 다시 치환을 했어. 치환해서 그래프 그렸어. 그래 꼬라지 보니까 여기가 최대값 20을 가져야 되는 순간이 맞아. 근데 이게 언제냐? 이 녀석의 표준형 이용해보니까 t에 2의 a-1제곱이 들어갈 때가 최대값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이미 언제 최대값이 나오는지를 알려줬다는 거지. 그게 x가 마이너스 2일 때래. x가 마이너스 2일 때라면 치환에 사용되는 t는 4일 때를 말하는 거야. 얘가 4일 때 20이 나온다는 얘기. 얘가 4가 되려면 a가 얼마? a가 3이 돼야 되는 거고, a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3이 돼야 된다는 거야. a가 얼마가 된다고요? a가 3이 된다는 거야. 그때 t가 얼마일 때? 4일 때. t에다가 얼마 넣어서? 4 넣어서. 여기다 얼마 넣어서? 4 넣어서 계산한 결과가 20이 되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4 넣은 거 불러봐. 마이너스 16. 4 넣어주면
32지? 요게 2의 세제곱 8이니까 A가 3이었잖아. 그래서 8 곱하기 4, 32에다가 더하기 B로 계산한 결과가, 그리고 요거 두 개 계산한 게 16. 16 넘겨주면 마이너스 16. 그래서 B의 값이 4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뭐 문제 두고 있었어? 253번. 그래서 A 더하기 B의 결과를 묻는 거라서, 그 A 더하기 B 얼마나 말해야 돼? 7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네요. 우리는 한 문제만 더 하자. 우리는 3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256번. 256번으로 가보자고. 256번. 그럼 뭐라 적혀 있는 거니? 지수자리에. 2x 제곱분의 4x 플러스 1. 자, 이건 딱 보니까 치환을 해도 노답이네. 치환을 해도 노답이야. 혹시 나 이거 얘 좀 봐봐. 치환하면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의 모양이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치환을 왜 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서 치환을 하는 건데 한번 시행착오 거쳐보자고. 이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믿어서, 그래도 우리 매번 이런 것들 나오면 치환을 했으니까 잘 봐봐. 여러분들 치환했어 지금. 치환했지만 이렇게 생긴 그래프 못 그립니다. 못 그려요. 그릴 수 없는 거 맞아? 네. 그래서 얘는 치환을 해봤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 그럴 때 고민해야 되는 게 산술기하라고 얘기했죠. 산술기하. 잘 안 보일 수 있겠네. 이거 약분하면 어떻게 되지? 요거는 그냥 2의 x분의 또는 2의 마이너스 x로 적으면 되는 거 맞나? 네. 이거 무슨 함수?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맞아? 네. 그 다음 결정적으로 이제 이게 보이는 거지. 이게 산술기의 대상이 되죠.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곱한 거 얼마? 1. 그래서 얼마보다? 2보다 어떻다? 얘가 2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근데 무슨 함수라고? 증가함수야.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최소가, 얘가 크면 클수록 최대가. 근데 얘 큰 값 있어 없어? 2보다 큰 수는 다 가능하니까 큰 수는 없어. 계속 커질 거거든. 다만 얘가 가질 수 있는 무슨 값은 있어? 최소 값은 있어. 따라서 최소 값은 4에 얘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이 얼마? 2.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최소값만 묻는 문제였겠지? 최대값은 없을 테니까. 최대값이라는 것 자체는 없습니다. 됐니? 네.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거기 3칸짜리 문제 풀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계속 질문 받아볼게. 됐어. 자, 전부 254번 봅시다. x 어디부터 어디까지? x 0부터 1까지. 딱 꼬라지 보니까 누구 치환해야 돼? 3의 x 치환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치환해야지 2차함수 모양 나올 것 같아. 그럼 치환해서 만들어낸 문자의 범위부터 찾자. 얘들아, x에 0부터 1까지 넣는다면 t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는 거야? 0 넣었을 때 나오는 1부터 1 넣었을 때 나오는 얼마까지? 3까지. 원래 이거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했었어? 치환하면 치환한 걸 이용해서 그래프 그려주고 그걸 문제에서 말한 0부터 1까지 잘라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t의 범위라고 말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었어. 맞지? 근데 이 정도면 그래프 안 그려도 알잖아. 얘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이 0 넣었을 때, 큰 값이 1 넣었을 때 나온다는 거 아는 거니까 치환해서 만들어낸 문제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따로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렇게 바로 구해낼 수 있으니까 그래프 안 그릴게. 자, 그럼 치환해서 얻은 y 불러봐. 2t제곱 마이너스 12. 그렇지. 3의 x 플러스 1에 있는 3의 1제곱 밖으로 빼야 되니까 12t 플러스 k. 그래프 이번에도 졸라 대충 그려볼게. 어디로 불러? 아래로 불러? 2로 묶었을 때 나오는 표준형 이용한다면 축은 얼마? 3일 거야. 맞아. 이 녀석의 꼬라지 보니까 t가 3인 쪽에 축이 있겠네. 근데 t에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였더라? 1부터 3까지였잖아. 그럼 어딘가에 있을 1부터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3까지만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값은 누구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빨리 불러봐. 1 넣었을 때 얼마 나와? 마이너스 10 플러스 k. 최소값은 3 넣었을 때 3 넣으면 얼마 나오지? 18 빼기 36인가? 그럼 k-18 나오는 거 맞아요? 네. 그럼 가자. 최소값이 얼마라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3. 그래서 k는 얼마? k는 5. k가 5면 최대값은 얼마? 마이너스 5. 그런데 질문 하나 더 있네. 일단 라지 m은 얼마가 되어야 돼? 얘가 라지 m이 되는 게 맞고, 근데 조건이 이게 도대체 x에 얼마 넣었을 때 나오냐래. x에 얼마 넣었을 때? x에 얼마 넣었을 때? 안 낚이고 좋아. 이건 x값이 아니라 누구의 값? t의 값. 그래. 최대값은 t에다가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맞아. 그럼 t에다가 1을 넣는다는 건 x에 누구를 넣는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t가 1일 때라는 말을 x로 바꿀 때는 x가 0일 때라고 바꿔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x가 0일 때 최대값이 마이너스 5가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안 바뀌었네. 좋아. 잘하네. 길게 하시고. 자, 이거 시원으로 해결이 안 되죠. 맞아? 해볼까? 만약에 2의 x를 t로 놓잖아. 그럼 이거 t야. 정확히 말하면 4t가 되겠지. 얘가 t분의 1이 돼. 얘는 16t 제곱이 되고 얘는 t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t로 놨을 때 2차 함수가 만들어지면 모르겠는데 하나는 분자 자리에, 하나는 분모 자리에.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여러분들 명심해. 이것만 있으면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이것만 있을 때도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아. 그런데 분수함수랑 다항함수가 합쳐져 있는 함수,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하는 내내 배우지 않습니다. 못 그려. 그래프 못 그린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프를 통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
이렇게 말하면 또 선생님이 거짓말하는 게 되네. 2의 x를 단독으로 치환하면 그래프를 못 그리겠지만 이 녀석 이 전체를 t로 놓으면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죠. 대신 쟤를 t로 놨을 때 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 얘가 t로 놓인다면 얘는 뭐가 되게? 일단 이거 제곱하면 얘들아 이거 전체 제곱하면 이 녀석의 제곱이니까 4의 x 플러스 2제곱 되는 거 맞고 이거 제곱하면 4의 마이너스 x 되는 거 맞아. t의 제곱만 하면 모양이 얼추 만들어집니다. 대신 완전 제곱할 때는 항상 곱한 거의 2배가 빠져나오게 되거든. 요거 2개 곱한 거의 2배가 얼마니? 얘들아 이거 제곱한다 생각해봐. 요거 제곱한 게 이거야. 이거 제곱한 게 이게 맞아. 근데 완전 제곱식은 요거 2개 곱한 거에 2배 한 번 더 더해야 되잖아. 요거 2개 곱한 게 얼마야? 4. 4의 2배 얼마인데? 8이 더 나와. 그럼 여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줘야겠죠. 여러분들 교과서나 일반 평범한 문제들은 어떻게 돼 있었어? 보통 문제는 맨날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t로 놨다고. 그래서 이걸 제곱하면 이게 만들어져. 그런데 곱한 거의 2배가 곱한 게 1이니까 2배면 2밖에 안 남아. 그래서 2만 뺐었거든. 완전 정식을 변형해서 맨날 봤던 모양이 이거였어. 근데 여기는 하나가 추가가 된 거야 지금. 그러다 보니까 둘 곱한 거의 2배가 2였던 게 아니라 둘 곱한 거의 2배가 8이 됐던 거지. 그러니까 이걸 제곱해서 전개하면 이거 2개에다가 플러스 8이 하나 더 만들어져. 그 8을 없애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8을 추가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y는 요거부터 적자. t의 제곱 플러스 4t에다가 마이너스 8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이다. 그리고 대충 암사 때려보니까 축의 위치는 t가 마이너스 2일 때다. 우리 누구만 찾아 끝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뭘 찾아야 돼? t의 범위 찾으러 가야지. t의 범위. 이거 보고 t의 범위 찾아야죠. 근데 여기서 필요한 게 이제 산술기하야. 이거 그래프 못 그린다 그랬죠. 얘하고 얘는 역수관계라서 얘를 x로 넣으면 얘는 x분의 1이 돼서 그래프가 안 그려져. 그러니까 이 녀석의 범위를 찾고 싶으면 산술기하. 이 두 개를 더한 결과는 2배의 루트 2개 곱한 거 얼마? 4. 그래서 얼마보다? 4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여기에다가 투입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래프는 어디부터 그릴 수 있느냐? 이걸 그리는 게 아니라 이 t값 마이너스 이 축보다 한참 오른쪽에 있는 4라고 하는 값부터 그 오른쪽만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무슨 값만 가게 됐어? 최소값만 나오겠네. 최소값은 t에다 얼마 넣었을 때? 4 넣었을 때 16 더하기 16 빼기 8이니까 얼마? 24라고 대답해주면 되겠네요. 천천히 더 필기해. 시간 줄게. 일요일날 반팔 한번 입으려다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54페이지) 질문.
자, 55페이지 264번 264번 가볼까? 얘들아 그냥 문제 안 주고 하자. 첫 번째 로그 함수 진수가 누구야? 16-x고 밑은 누구야? 10. 밑은 알아서 잘 지켜주고 있는 거 맞니? 밑의 조건은 1이 아닌 양수 10이니까 잘 지켜주고 있네. 그럼 진수만 챙기면 되겠네. 진수가 누구라고? 16-x제곱이 0보다 어때야 되는데? 그럼 이거 풀어주면 되겠네. 그럼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는 거니까 그래프 어디로 불러? 아래로 불러. 절편은 누구하고 누구? 풀마사 0보다 작은 쪽 찾는 거니까 여기. 그래서 x의 범위는 누구와 누구 사이? 마이너스 4와 4 사이. 이게 첫 번째 함수에 집어넣을 수 있는 x의 범위, 그러니까 정의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게 맞겠네. 그 다음 아마 질문이 이것 때문이었겠지? 이건 적자. y는 로그에 그 안에 진수 자리에 또 로그 x가 있습니다. 아니 얘들아? 안쪽 로그한테 누가 진수지? 로그 X. 안쪽 로그한테 누가 진수야? x가 진수니까 x 0보다 커야 돼. 그런데 바깥쪽 로그한테 누가 진수야? 로그 X. 로그 x가 또 진수죠. 그러니까 바깥쪽 로그의 진수 역할을 하고 있는 로그 x도 진수니까 0보다 커야겠지. 그래서 x는 누구의 10의 몇 제곱? 10의 0제곱 보다 및 1보다 크니까 부등호방이 어떻게 해? 그대로. 그대로. 이거 얼만데? 1. 그래서 x는 0보다도 커야 되고 1보다도 커야 되는 거라 결론. x는 1보다 커야 되는 것도 지켜야겠습니다. 첫 번째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이거였고 두 번째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이거였으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정답 1과 4 사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지. 1과 4 사이 들어있는 정수는 뭐 있는데? 2하고 3. 그래서 개수니까 두 개를 정답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자, 또 질문 65번. 65번. 265번 갑니다. 자, 265번도 되게 많이 낚이는 문제야. 기억부터 봐. 기억 첫 번째 함수의 진수가 누구야? X. x죠. x 0보다 어때야 돼? 아, 커야 돼. 기억이 똑같은 기억이 두 번째 로그 함수의 진수 누구니? 어? X. x의 세제곱이 진수야. 이거 로그의 성질 쓴답시고 3 앞으로 넘기는 거 하지마. 처음에 주어진 모양 보고 하는 겁니다. 기억은 진수가 x, 밑에 거는 x의 세제곱. 걔가 진수니까 얘도 0보다 커야 되겠죠. 근데 얘들아, 세제곱한 게 0보다 크려면 x가 어때야 되지? 0보다 커야겠지. 0보다 큰 수를 세제곱해 0보다 커지겠지. 그래서 결국엔 같은 함수였던 거야. 기억은 같은 함수가 맞아. 어디서 많이 낚이느냐? 니은 같은 문제에서 많이 낚입니다. 기억이랑 잘 비교해봐. 기억은 모양은 좀 달랐지만 결국엔 같은 함수였거든. 근데 니은 결론부터 말하면 같은 함수가 아니에요. 다른 함수야. 이거 1번.
이거 2번 말해볼게. 필기 똑바로 해놔. 좀 이따가 1번 및 1보다 어때? 커. 맞습니까? 그래서 이 함수는 어떻게 생긴 그래프냐? 그냥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얘처럼 나와. 1번 그래프는. 근데 문제는 2번인데요. 지금 이 문제선 진수가 누구야? x제곱이야. 절대 로그의 성질 쓴답시고 이 2를 먼저 앞으로 넘기지 마. 넘기기 전에 확인하세요. 진수가 누군데? x제곱이 진수야. 그럼 진수의 조건이 뭐라고? 0보다 커야 돼. 맞습니까? 그럼 얘들아, 제곱한 게 0보다 그러면 이거의 정답 뭐지? 아니, 누구 빼고 다? 0 빼고 다. 0 빼고 다래. 그래서 이 녀석은 그래프가 방금 1번에서 그랬던 그래프랑 똑같은 거 하나 나오기도 하지만 이 그래프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타나게 돼요. 이게 2번 함수의 모양이에요. 1번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2번 그래프는 얘처럼 그려져. 당연히 딱 봐도 같은 함수가 아니지. 다른 함수야. 한 번 더 보여줄게. 여기 봐봐. y는 로그 3의 x제곱이 있는데 x가 0보다 클 때는 2 로그 3의 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맞아.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잘 봐. x가 0보다 작으면 이 제곱을 넘긴 대신 이 안에는 항상 양수가 남아있어야 되는 거니까 2 로그 3의 마이너스 x라고 적으면 되는 거죠. 천천히 생각해봐. x가 음수야. 수문이야? 아이고 늦게라도 왔으니 다행이네. 그러니까 x가 음수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음수의 제곱도 양수가 맞거든. 대신 제곱을 넘기고 싶다면 이 안에 남겨놔야 되는 게 양수니까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를 남겨놓으면 되죠. 그럼 이 함수와 비교했을 때 누구의 부호가 바뀐 거? x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건 누구 측? 어느 축 대칭? 그래서 얘랑 똑같은 함수를 y축 대칭한 모양에다가 한 번 더 그려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니은복에 나와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절대 같은 함수가 아닙니다. 그럼 다시 기억으로 돌아와봐. 기억은 하나는 진수가 x였고 하나는 진수가 x의 세제곱이었어. 기억이 누구였냐면 하나는 이거였고 하나는 이거였단 말이야. 그런데 얘와는 다르게 얘 0보다 큰 거랑 얘 0보다 큰 게 지금은 답이 달랐잖아. 근데 이게 0보다 커야 되는 것과 이게 0보다 커야 되는 건 답이 똑같아. 둘 다 x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얘는 3이 내려가면 이게 사라지고 이것과 이것이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었던 반면 진수가 x일 때와 x제곱일 때는 분명히 정의역 자체가 달라. 얘는 0보다 큰 수만 넣어야 되는 거지만 얘는 0 빼고 다 넣을 수 있는 거니까 모양 자체가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니은은 절대 같은 함수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디귿도 마찬가지야. 한 번만 더 해볼게. 첫 번째 함수는 누구냐면 이거고 두 번째 함수는 누구냐면요 이걸 로그의 성질에 맞게 분리해서 만들고 있지. 이게 함수가 아닐 때는 이걸 이렇게 얼마든지 분리할 수 있어. 양수라는 가정하에. 그런데 함수일 때는 함부로 분리하면 안 돼. 함수일 때는 첫 번째 함수는 얘가 진수고 두 번째 함수는 얘하고 얘가 진수야. 그럼 먼저 첫 번째 진수 0보다 커야 되지. 그럼 이거 1하고 2가 절편이고 0보다 큰 쪽이면 이 함수에 쓸 수 있는 정의역은
1보다 작은 쪽과 2보다 큰 쪽을 다 쓸 수 있어.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때 1 미만과 2 초과를 다 그릴 수가 있다. 하지만 이거 x1보다 커야 되죠. 이건 x2보다 커야 되지. 정리해서 말하면 x2보다 큰 쪽만 그릴 수 있는 거야. 2보다 큰 쪽에서만 그릴 수 있는 함수가 이거야. 근데 얘 봐봐. 2보다 큰 쪽 말고 1보다 작은 쪽도 그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예 집어넣을 수 있는 x 자체가 달라. 그걸 보고 같은 함수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기형만 정답이 되는 게 맞는 거였겠네요. 외우자. 진수가 x일 때와 x제곱일 때 x제곱에 있는 2를 로그 앞으로 빼내는 건 맞지만 빼내기 전에 그 처음에 준 모양 그대로 둔 상태에서의 x의 범위를 한번 찾아봐. 같은 함수라면 범위도 같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범위가 다르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0보다 클 때의 정답과 이렇게 생긴 녀석이 0보다 클 때의 정답이 다르게 나와. 집어넣을 수 있는 x가 다른데 어떻게 함수가 같은 함수겠어? 다른 함수겠지. 그것만 신경 쓰면 뭐 정답 다른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또 질문 있는 사람? 166번. 뭐라고? 166번. 266번 가보자. 그림 그릴 동안만이라도 빨리 봐봐 문제 다시. 일단 찾을 수 있는 거 뭐지? 딱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게 뭐 하나 있는데? A가 뭐라고? 왜 말을 항상 뒤에 흐려? 뭐? 0과 1 사이. A가 0과 1 사이. 봐봐. 로그 함수가 감소 함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사용되는 밑이 0과 1 사이. 그래서 감소 함수. 그 다음 감소 함수 판단 끝났고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요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거든. 지금 선생님이 보기에는 요거밖에 이용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이 함수에다가 x에 누구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누구야?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로그 a의 b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보다 큰 거야? 이거 y는 x라며 여기가 그럼 1,1이겠네. 1,1보다 더 위에 있다는 얘기니까 1보다 크다는 얘기겠어요. 맞아? 그럼 우리 이거 로그 분식 풀어볼까? b는 a의 몇 제곱보다? a의 1제곱보다. 근데 a 1보다 큰 수였어? 0과 1 사이였어? 그럼 부동반은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겠죠. 맞아? 그리고 또 뭐 b 0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네. b하고 a하고 1이구나. b하고 a하고 1이야. 그럼 끝났네. 제일 작은 수가 누구? b. 그 다음 누구? a. 1은 분명히 a보다 큰 쪽에 있다고 우리가 감소함수라는 특징을 통해서 판단했던 거니까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네. 자, 다현이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일단 밑을 보니까 0과 1 사이가 맞아. 그 다음 두 번째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지금 여기밖에 없는 게 선생님만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 그럼 그거 대입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정답을 또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은. 자, 넘겨보자. 56페이지 질문. 60.
69번 가볼게. K의 관계없이 항상 몇 컴마 몇을 지나간다? 5,B를 지나가네. 그럼 대입해봐. 5 넣었을 때 얼마 나와? 얘들아 같이 하자. 이게 5 넣었을 때 값이니? 근데 이 값이 얼마 나와야 된다고? B가 나와야 된대. B가 나와야 된답니다. 맞아? 근데 이게 누구랑 관련이 없대? K랑 관련이 없어야 된답니다. 얘들아 생각해봐. K가 바뀌면 바뀔 때마다 이 답 바뀌냐 안 바뀌냐? 바뀌게 되겠지. 그럼 K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니야. 근데 관계 없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밑이 누가 되거나 말거나 진수가 얼마일 때? 진수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래서 A가 4가 되면 진수가 1이 되면 무조건 이 답은 얼마가 나오지? 0밖에 안 나와. K가 누가 되거나 말거나. 그래서 K에 대한 항등식을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A에 4 들어왔을 때 얘가 K에 관계없이 무조건 0밖에 안 나온다면 B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끝내면 되잖아. 우리가 보일 때 X에 대한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을 이런 모양이 아닌 상태로 항등식을 많이 봤지. 1학년 때 어떻게 했었어 얘들아? K 데리고 있는 것과 K 없는 것을 따로 분리했을 때 얘랑 얘가 둘 다 0이 되면 K에 대한 항등식이 완성된다는 걸 했었지만 지금은 그런 모양과는 좀 다른 항등식을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로그에 걸맞는 항등식을 또 생각을 해봐야지. K가 누가 되든 말든 이 답이 바뀌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진수가 1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되겠죠. 아니면 로그 계산이 자신 없는 친구들 이렇게 달 수 있어요. 7 넘겨주면 B-7이지. 그래서 K에 B-7제곱이 5-A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K 값이 바뀔 때마다 이 답이 자꾸 바뀔 거거든. 그럼 항등식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얘가 누가 되거나 말거나 얘가 0이 되면 맨날 1밖에 안 나올 거거든. K에 어떤 수를 넣더라도 답이 안 바뀔 거야. 그게 이 문제에 어울리는 항등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B가 7이고 B가 7이면 얘는 모든 수의 0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 답이 1이 되겠죠. 그래서 A가 4가 된다는 얘기겠고. 로그 가지고 문제를 풀던 지수의 형태로 바꿔서 풀던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1학년 때 공부했던 항등식의 모양과는 좀 다르다는 거. 또 질문? 71번. 로그 함수의 모양 결정하는 게 누구지? 로그 함수의 모양 결정하는 게 누구야? 밑의 크기야. 그리고 미줄건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 미줄건 거 놓으세요. 그래서 271번은 보기 중에 밑이 보기와 같은 2가 되거나 아니면 2분의 1이 되는 걸 찾으면 되죠. 밑을 결정하는 거 적어요. 그럼 빨리 갈게. 1번 y 바꾸면 마이너스 로그 2의 x 되는 거 맞지? 지금 우리 이거랑 겹칠 수 있는 거 찾는 거잖아? 겹칠 수 있겠네. 이거 y하고 바뀐 거니까 x축 대칭한 거 아니야? 그럼 한 번 더 x축 대칭해주면 얘랑 겹치겠네요. 1번 겹치는 함수 맞아. 2번 y는 로그 4분의 1x 벌써부터 틀려먹은 거야. 같을 리가 없어. 아예 모양이 달라. 3번 로그 2의 2x 로그 2의 2x는 뭐예요? 로그 2의 x에다가 로그 2의 2를 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함수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겹치기가 가능한 게 맞겠고. 4번 y는
로그 2의 x분의 2 이게 뭐야? 로그 2의 2 빼기 로그 2의 x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를 칠판 봐. 이렇게 생긴 함수를 x축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겹치기가 가능한 함수가 맞겠지. 5번 y는 밑이 4네? 그럼 아까 설명했던 말이랑 비교한다면 이것도 정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4를 2의 제곱으로 바꿔서 제곱을 앞으로 넘기면 앞에 계속 2가 기다리고 있지? 그러면 약분돼서 로그 2의 x-2만 남게 되겠죠. 그럼 이것도 x축 방향으로 이만큼만 평행이동해서 만든 함수니까 당연히 겹치기가 가능하겠지. 기본적으로 로그 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밑의 크기다. 밑의 크기. 그래서 답이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안 되는 걸 찾는 거야?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또 질문? 자, 넘겨봅시다. 57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275번부터 해볼게. 이것도 선생님 그림 그릴 동안만 좀 빨리 볼래? 그림이 또 이렇게 복잡해. 자, 가자. 일단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체크해볼게. 먼저 해야 되는 거 y는 x 괜히 준 거 아닐 거야. 여기가 a면 여기가 a, a라서 a. 여기가 그러면 b, b니까 b가 되겠구나. 아니? 그럼 해야 되는 건 뭐 결국엔 이 함수에다가 대입할 수 있는 거 두 개밖에 없잖아. 두 개 대입해보면 뭐가 나오지 않겠어? x에다 누구 넣었을 때? a 넣었을 때 뭐 나온대? c 나온대. 집어넣어봐. 로그 k에 a를 넣었더니 c 나온다. 로그 k에 누구 넣었더니 b 넣었더니 그때 y가 뭐니? b 넣었을 때 나오는 것이 누구야? a가 되겠네요. 얼추 모양 만들어지네. 이거 지수로 바꾸면 k의 몇 제곱이? c제곱이 a다. k의 몇 제곱이? a제곱이 뭐다? b다. k의 a 플러스 제곱이면 요거 두 개 뭐 하면 되는 거지? 곱하면 되겠네. 곱하면 정답이 a, b가 되겠네요. 정답 1번이 뭐고?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진지하게 들렸으면 좋겠어.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지만 문제는 로그 함수, 묻고 있는 건 지수. 어떻게 하라는 거지? 뭐 이렇게 좀 망설이다가 포기한 친구들도 꽤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 좀 곤란하다는 거지.
하다못해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잖아. 할 수 있는데 안 하잖아. 안 하잖아. 그럼 준 게 로그 함수야. 여기까지 좀 찾아놨어. 그럼 그 로그 함수에다가 x값 넣었을 때 나오는 2점하고 2점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엉겁결에, 물론 선생님은 그렇게 하다 보면 정답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지금 문제 풀이 수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했을 때 정답이 나올 거라고 믿을 수는 없겠지. 의심이 들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 이거 말고 또 뭐 있어?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더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기껏 하려고 맘먹었을 때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니까? 다른 게 없어. 자, 76번, 77번 시작해볼게. 76번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냐. 276번 시작해보세요. 자, 그만. K 어떤 수래? 1보다 큰 자연수래. 그럼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겠지. 1,0 어딘가에 있는 1,0을 지나가는 y축을 전분선으로 하는 증가함수가 만들어질 건데, 문제가 말하는 건 그 내가 그려낸 로그함수의 그래프가 삼각형이랑 만나야 된대. 그럼 얘들아, 1,0에서 증가하는 모양이 제일 처음에 만나는 모양과 제일 마지막에 만나는 모양. 제일 처음에 만나는 모양은 여기서부터 이제 만나기 시작하는 거겠지. 계속 만나다가 마지막은 어디서 만나게 되느냐? 여기까지만 만나게 돼. 그러니까 증가하는 함수가 이거보다 낮게 간다거나 이거보다 높게 가게 되면 안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32,1과 16,4를 마지노선, 마지막으로 하는 지점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와 여기를 지나갈 수 있는 K 범위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였겠다. 그 중간에 있는 모든 함수들은 얘들아, 중간에 있는 모든 함수들은 당연히 삼각형이랑 만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순간하고 저 순간만 찾으면 돼. 찾으러 가자고. 먼저 이거부터. 엑셀에 누구 넣었을 때 y값 뭐 나오게? 1 나오게. 그럼 k는 얼마? k는 32. 이거 가보자. x에 누구 넣었을 때 y는 얼마? 4 되는 거니? 그럼 k의 내제곱 16이고 k는 얼마? k는 2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을 만나게 하고 싶으면 이 밑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수가 2부터 32까지만.
2부터 32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자연스러운 개수가 2부터 32면 총 몇 개 있는 거야? 2부터 32까지면 총 몇 개 있는 거니? 31개가 있다고 말해주면 되겠죠. 정답 31개라고 말하도록 합시다. 선생님 다음 시간 또 어디부터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277번부터 해야 된다고 말해줘. 57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없니? 58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없는 거야. 수업을 끝내고 싶은 거야. 그럼 우리 다음 시간 277번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고 그 뒷부분 질문 더 받을 수 있도록 할게. 그리고 목요일날 숙제 뒤쪽 마무리 안 된 사람도 좀 더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클리닉 현재까지 끝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한 명씩. 자, 가방 싸지 말고 3천 프린트부터 받아. 저 답지 이거. 답지 좀 줄게. 교무실로 와. 소은이는 앞쪽 그 색깔 잡은 이런 질문 받아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 아마 내일 오전 중에 올라갈 거야. 확인해. 뭐야?